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네. 오늘도 정말 바쁘신 분 모시고 또 재밌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KB에 제가 아는 팀장님 중에 책이 딱 나왔는데 이것도 네. 제가 이 책입니다. 슈퍼리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는데 제가 교보문고 가서 봤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베스트셀러에 또 네. 이렇게 보통 네. 이게 매대에 있는 게 베스트셀러고 네, 네. 이제 안 팔리면 이제 꽂혀 있죠. 예, 꽂혀 있잖아요. 근데 아직 매대에 있기 때문에 네. 얼른 딱 봤어요. 보니까 좋네요. 네. 내가 아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해서 나오실 수 있냐 그러니까 네. 바로 나오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원래 네. 그 KB증권에서만 네. 근무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제 우리투자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거기도 NH라는 이제 농협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네네. 이제 저는 쭉 해외 주식 부서에만 있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여기 KB증권이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대증권하고 합병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통합되고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글로벌 쪽에 대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스카웃 요청이 와서 이직하고 조금 뭐 특이했던 거는 저는 또 본사로 왔던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PB를 하고 싶어서 이 회사 올 때 PB로 대치동에서 네. PB로 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네. 예,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단기에 또 최우수 직원이 돼서 네. 예, 그렇게 하던 차에 다시 또 이 회사의 본사로 와서 지금 해외 주식을 맡아서 하고 있고 뭐 국민은행이나 증권 PB 분들 교육이나 뭐 VIP 분들 컨설팅 이런 그러니까 것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VIP 컨설팅 분야 네. 때문에 저랑 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예, 엄청난 분을 모시고 한번 또 아유, 해외 주식 얘기해볼 텐데요. 네. 어차피 처음부터 해외 주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여쭙는데 네. 지금 시장이 사상 네. 최고 호황인가요? 그렇죠. 예, 야, 근데 이 역사상. 코로나 전국을 뚫고 올라온 거라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 전국 진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맞습니다. 예.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야,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시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역대 최장일 거고 아마 모든 것 기록이 다 최고고 뭐 최초이고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두 그루 날리시는 것 같아요. 네. 못 산 분들은 지금 증시를 욕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비정상적인 그쵸. 거 아니냐, 네. 이 말이 되냐 이런 거. 예. 이런 펀더멘탈에서는 어떻게 어. 손이 나가고 이걸 산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증시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그리고 반대로 사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을 거예요. 진짜 뭐 U자니 L자니 뭐 나이킹이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V자로 확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2달 만에 지금 예. 거의 폭락을 다 메꾸고 최고가를 오늘 저희 지금 저희 만나 오늘 이제 어제 종가로 최고가를 나스닥이 돌파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준이죠. 연준의 유동성의 힘이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2008년 그 시기까지는 네. 뭐 미국 증시가 거의 안 올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테크주들이 없었죠.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있긴 있었을 테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막 돈을 벌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주로 제조기업들 기반이 많았던 그때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막 2배가 뛰고 3배가 뛰고 이런 장은 또 아니었을 거고 물론 뭐 중간에 뭐 닷컴 버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결국 2008년에 금융위기 때 그것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10년 동안 엄청난 장이 이제 나왔던 거죠 미국이. 그랬다가 저는 이제 사실 한 번은 쉬었다 가거나 이제 더는 모멘텀이 없겠다. 금리 네.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번 코로나가 결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도 이제 제 뭐 SNS나 뭐 제가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표가 연준이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의 증가 차트랑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랑 똑같아요. S&P 차트랑. 예. 그러니까 결국은 PER이 뭐 S&P 500 기준으로 뭐 23배, 뭐 24배 이거 역사상 최고거든요. 네네. 이거 거의 뭐 최고죠. 최근 단기간에. 네. 이게 말이 돼? 이거 주당 순이익은 꺾였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설명이 합당한 밸류에이션이 됐던 건 결국 연준의 유동성이 네. 공급된다는 어떤 예. 그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안전판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조금만 밀려도 들어오고 조금만 밀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풀린 돈이 결국 다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셈이니까 네. 펀더멘탈을 무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소장님하고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게 네. 미국 주식이 자꾸 강남 아파트처럼 되고 있는 거죠. 요만큼만 밀려도 사겠다는 돈들이 미친 듯이 수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네. 분명히 조정은 나올 거고요. 예.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럼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도 진작 좀 사시지 왜 이제 물어보실까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정답은 없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는 가시되 사실 지금부터는 진짜 선수들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은 그냥 빠져있는 거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진짜 주도 업종을 잘 찾아야 되고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그중에 유일하게 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애들도 찾아야 되실 거고 네. 정말 선수들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고 좀 결국은 그래도 난 지금이라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철저히 나눠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얘기 해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부동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된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추천도 해달라고 그러고 네. 막 그러는데 네. 증권사 분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종목 얘기해도 돼요? 해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KB증권의 공식적인 추천이 아니라는 것과 예. 추천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방법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네. 종목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한번 가능합니다.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부랑 2부. 예.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그럼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하고 해외 주식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주식에다 투자하시는 분이 엄청 어떻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해외 주식이 시장이 월등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월등히 컸는데도 투자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일단은 몰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예. 정말 사실 예. 굉장히 막 어렵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방법도 모르시겠고 예. 이럴 텐데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네. 보통은 증권사들이 한 계좌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하시는 계좌에다가 해외 주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펀드도 할 수 있고 뭐 채권도 할 수 있고 ELS도 할 수 있고 한 계좌에서 다 가능하게 보통은 네. 요즘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하려는 증권사라 근데 한번 알아보시고 네. 간혹 몇몇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계좌, 해외 주식 계좌를 분리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유의하시고 계좌 개설도 옛날에는 이제 다 증권사 가서 개설하거나 네. 은행 가서 이제 증권 계좌도 개설하고 이랬는데 네. 요새는 이제 4차 산업 시대니까 그렇죠. 예, 얼마든지 네. 집에서도 내 신분증만 있으면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세요. 해외 주식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 계좌를 만들면 그걸로 국내도 되고 해외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계좌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건 증권사별로 대부분 다 공통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의 투자 위험 관련된 동의라든가 뭐 개인 고객 정보 동의에 대한 부분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하시면 이제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해외 주식을 환전을 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직접 환전이 투자니까. 있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환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환전 수수료가 또 얼마인지 네. 뭐 이런 것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 이제 일반인들이 궁금하실 게 그럼 네. 결국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제가 말씀할 테니까 네네. 하나를 네. 미국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는지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로 사도 알아서 네. 바꿔주는지 뭐 네.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예. 아무래도 고객분들은 다 편한 걸 추구하시잖아요. 네. 전부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기본은 예를 들면 미국이면 달러, 네. 중국 주식이면 위안화, 네. 일본 주식이면 엔화, 유럽이면 유로화 이렇게 바꿔서 직접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들도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원화 증거금이라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미국 주식을 사고 싶다 아마존을 또는 애플을 네. 그런데 어쨌건 거래는 외화로 하는데 어떻게 원화로 살 수 있나 일단은 그 원화를 오늘 예를 들면 환율로 가정을 해서 가능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자동으로 내가 예를 들면 아마존 2,000불 사고 싶은 가격을 지정하면 그 원화 내에서 살 수 있는 가능 주수가 딱 뜹니다. 그럼 그 주수만큼으로 일단 주문을 내서 체결을 시키면 네. 그 다음 날 자동으로 전산이 환전해서 바꿔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전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원화로 샀다 그래서 환 노출에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간혹 착각들을 하세요. 원화로 살 수 있는 해외 주식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환 리스크가 아예 없고 그냥 원화로 하고 끝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네. 거 아닙니다. 네. 예, 뒷단에서 하긴 하는데 네. 이걸로 이제 증권사별로 뒤에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냥 기준 환율로.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예. 저희는 원화로 편하게 해서 바꾸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댓글에 또 너희 거뭐 홍보한다 말하실까봐 아니 뭐 있는 팩트인데 뭐. 예. 예. 타사들도 무료로 하거나 또는 뭐 약간의 수수료를 우대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니까 알아보셔서 내가 하시고 싶은 회사를 그렇게 고르셔서 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그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해도 뭐 요새는 뭐 다 뭐 카카오로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라 네. 비대면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또 이제 하나 분기 풀렸고 또 하나 뭐냐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자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밤에 깨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날 또 회사에서 그렇죠. 출근해야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하느냐. 걸어놓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 네. 부류인데 첫 네.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예약 네. 주문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어. 그래서 낮에 미국장이 보통 지금은 이제 서머타임이 이제 적용이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 시간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낮에 뭐 어느 타임이나 10시 반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예약 주문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주문 넣으시면 보통의 증권사들은 시스템이 10시 반 미국장 땅 시작할 때 그때 예약으로 받았던 주문을 동시에 딱 쏴서 차결을 다 시켜버립니다. 예. 뭐 미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호가의 시초에 보통 이렇게 쫙 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데 보통은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밤에. 근데 사실 10시 반은 요새 안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들이 10시에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한 10시 반쯤에 주문 이렇게 내시고 네. 그러다가 한 11시쯤 이제 끝나고 뭐 네. 이렇게 가끔 이제 또 쇼프로 뭐 예능 네. 라디오스타나 뭐 이런 것도 보시다가 또 체결도 하시고 막 이러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는 아닙니다. 예, 예약 주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 10시 반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밤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주로 그럼 이제 시초가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무래도 그런데 요새 저희 또 저희 회사만 얘기 자꾸 네. 그러신 말씀 좀 그렇긴 아니 한데 이거 말씀해 예, 주죠. 예. 저희 회사는 최근에 시스템 오픈한 게 장중 분할 매수 시스템도 오픈을 했어요. 보통은 예약 주문이 말씀드린 대로 호가 지정해서 그 호가에 그냥 나가는 형태밖에 없었는데 뭐 장중에 거래량에 맞춰서 분할해서 사둔다든가 또는 시간 티왑이라 그래서 네. 타임 시간을 무조건 쪼개서 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뭐 아마존 100주를 사겠다고 걸어두면 그거를 시간에 무조건 쪼개서 해주는 방식이라든가 네. 요즘에 다른 증권사들도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많이 도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도 요즘은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네. 편리하네요 일단. 네. 일단 통장 계산부터 이제 거래까지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우려된 게 뭐냐면은 젊으신 분들이야 이제 영어 익숙하겠지만 나이 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 주식이면 네. 다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네. 난 뭐 예를 들어서 네. 구글을 사고 싶은데 구글도 나 스펠링 모른다. 네네네. 애플을 사고 싶은데 애플 스펠링도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도 이제 제가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게 네.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처음에 이 회사 그러니까 증권업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던 게 2012년이었고 이제 제가 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세대부터 하셨던 제 선배님들 때부터 보면은 정말 정보가 말씀하신 대로 없었고 네. 또 다들 첫 반응이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신토불이 한국 주식이지 무슨 뭐 미국 주식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모든 증권사들이 리서치 페이퍼를 한글화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네이버에 가보시거나 뭐 공개된 쪽으로만 가보셔도 얼마든지 공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 KB증권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 리포트나 데일리 추천 탑10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매일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주식 탑10, 일본 주식 탑10, 중국 주식 탑10, 심지어 뭐 베트남 주식 탑10도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근데 저희 회사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타 증권 대형사들이나 요새는 중소형사들까지 또 해외 주식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 리서치 센터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진짜 좀 써주세요 제발. 물론 국내 주식 커버하시기 바쁘겠지만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합니다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리서치 센터에서 알아서 해외 주식을 먼저 써주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네. 그런 걸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 사실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아마존 애플 치면 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 유튜브에 저희도 좀 유튜브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에 정말 해외 주식 관련된 걸로 올려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해 보시면 다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정보. 아무튼 요즘은 뭐 그냥 네. 조금만 노력하면 뭐 노력도 네. 아니에요.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여러 네. 가지 그것들은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하는 방식은 한국 주식 똑같은 거죠. 네. 매수 누르고 매도 누르고. 맞습니다. 그냥 뭐 완전히 시스템이 똑같아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완전 한국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저희 모바일이나 네. MTS라고 보통하고 네, MTS, PC에서 하는 HTS 네. 예, 그런 시스템하고 하는 거랑 네. 매도가 매수가 나와 있어서 네. 뭐 매도 1호가에 바로 넣으면 바로 매수 체결되고 네. 똑같습니다. 예, 크게 차이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샀다 팔았어요. 네, 시세 차익이 났어. 네, 네. 그거 세금 안 내요? 네. 세금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네. 세금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250만 원 뭐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간혹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올해
부동산을 팔았고 해외 주식으로도 팔아도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네. 이거 두 개 합쳐서 250만 원 공제 아니냐? 네,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또는 장외 주식 뭐 이런 네. 걸 합쳐서 250만 원 공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단은 거기도 250만 원 공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장외는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그 사이 혹시나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난 것과 손실이 났던 거를 다 합산을 해줍니다. 네. 합리적으로. 네.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네.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다면 네. 250만 원 기본 공제로 세금을 빼주고요.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4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럼 250만 원을 공제로 빼줍니다. 네. 그럼 남은 차익은 150만 원이죠. 네. 근데 보통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매수 매도에 들어갔던 증권사에 낸 수수료도 비용으로 빼줍니다. 거래 수수료. 예. 그리고 그 나라에 또 내는 거래세. 그러니까 미국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도 매도할 때 아주 약간의 매도 거래세가 있어요. 0.002 몇 퍼센트인데 그게 뭐 몇 개월마다 바뀌어서 정확히 퍼센트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0.00이라는 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낮은 매도 거래세가 있는데 어쨌건 그 금액도 세금에서 제해줍니다. 그럼 그게 예를 들면 뭐 한 50만 원 됐다. 그러면은 차액은 100만 원만 되는 거니까 네. 100만 원에 22%, 22만 원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진 신고 자진 납부하시는데 보통 증권사들이 다 신청 받아서 무료로 신고 대행을 해드려요. 저희가 받아서 그 돈을 대신 저희 계약 맺은 세무법인에다가 얼마의 피를 드리고 무료로 고객 입장에서 무료로 해서 다 저희가 신고를 해드리면 네. 정말 지로만 날라오면 세금만 내시면 끝나게.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장점이 있는 게 뭐 VIP 분들이나 네. VIP가 아니시더라도 요즘 뭐 워낙 과세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깔끔하게 번 거에서 그렇게 내기만 하면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분류과세라고 하거든요. 분리과세. 예, 근데 이제 분리과세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표현이고요. 분리과세가 아니고 예, 분류과세. 예, 그러니까 입에 사근 연기라고 하죠. 보통 예. 6가지 소득, 예.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뭐 근로소득세 해서 입에 사근 연기인데 거기를 제외하고 별도로 벌어들인 것을 깔끔하게 22%만 내면은 종결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그렇게 되고요. 네. 중간에 혹시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배당을 받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배당 있죠. 그렇죠. 해외 주식도 배당 그거는 많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거는 얄짤이 없습니다. 그것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세전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럼 정말 많이 들고 계신 분이시겠죠. 근데 해외 주식으로도 예를 들면 내가 1,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합산해서 2,500만 원의 종합과세가 나신 거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그 대상자가 되시면서 이제 누진 그 소득세 구간에 들어가시는 거죠.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배당을 미국 주식이면 달러로 받았을 거고 네. 중국 주식이면 위안화로 받았을 텐데 양도소득 그 양도가 아니라 종합소득과세는 2천만 원이면 원화로 기준인데 이거 어떻게 외화거나 어떻게 되죠? 기준이 뭐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시면 배당이 딱 들어온 날에 증권사의 그 거래 내역에 매매 기준 환율, 그 배당 받은 날에 매매 기준 환율이 딱 찍혀 있어요. 그거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뭐 나중에 얼마에 환전했을지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받은 날에 매매 기준 환율이 내가 받은 배당금에 곱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애플로 100불에 세전 100불에 배당을 받았다. 그럼 받은 날의 환율이 예를 들면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게 종합과세 2천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계좌 개설부터 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네. 한 번에. 완벽하게 그냥. 네. 진짜 설명 잘하시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네, 너무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국내 주식도 보긴 보시죠? 분석도 하시고. 저도 애초에 이제 대학 네. 때부터 투자 동아리를 했었어서 국내 주식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해외를 하게 되면 네. 해외를 보면서 국내도 같이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봅니다, 저도. 네. 그러면은 그 해외 주식하고 국내 주식하고요. 네. 물론 다 갖고 다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네. 해외 주식이 더 좋거나 네, 네. 뭐 리스크가 좀 낮다거나 아니면 네. 수익이 높다거나 뭐 그런 측에 좀 네. 어떻게 좀 측면에 좀 네. 장점이 있나요? 장단점을 뭐 딱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 주식의 장점은 화끈하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화끈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정말 그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그냥 말씀드리면 뭐 제약주 같은 거로 단기간에 10배가 수익 나는 케이스들도 워낙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신라젠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네. 네. 지금 뭐 그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리스키해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에 일단 제가 느끼는 좀 아쉬운 점을 말씀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VIP 분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네. VIP 분들이 얘기하시는 기준이 의외로 굉장히 딱 그 정확하게 팩트만 찍으신 경우가 많은데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을 거의 30년을 이제 한국만 하다가 네. 최근에 미국을 투자했더니 한국의 한 개 주식의 아쉬운 점이 이거다. 일단 봤더니 한국 주식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시진핑, 트럼프, 일본의 아베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정치. 그러네요. 네. 국내 기업인데 왜 그것까지 네. 다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진짜? 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정세에 다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피해서 딱 기업 앞에 사려고 봤더니 이제는 김정은이 있고 예. 오늘도 뭐 지금 뭐 연락처를 2절 안에 만에 막 이런 네. 걸로 흔들고 김정은 동생이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걸 지나왔더니 결국 그걸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맨날 들락날락 오늘 왜 빠졌습니까? 기관이 팔았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매도가 많아서 빠졌다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펀더멘털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기관 외국인이 던지면 밀려버리고 폭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얘네들이고 얘네가 1등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나쁘게 말했거나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얘네가 기준이다 보니까 네. 얘네가 갑이었고 얘네가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주면 좋지 크게 받지는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라 그래도 회복 탄력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예. 장기 성과를 봤을 때 네. 한국 내 1등과 글로벌 1등의 주식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네. 확연히 내가 투자를 해서 잔고에 들고 있어 보니까 더 느껴지더라. 그러면 이게 본인도 한국의 비즈니스나 한국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참 힘든 게 느껴져서 안타깝지만 네. 결국 결국 내 돈을 불려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과 해자를 잇는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겠더라. 네. 그래서 나는 해외를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이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아주 극명한 차이인데 네. 배당 성장의 차이가 커요. 배당 성장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도 보면은요. 네. 이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네.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미국 배당주 투자라든가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렇죠. 많이 읽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미국은 요즘에 그런 추세가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직역을 하면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서 내가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왜 월 나한테 들어오는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 내 월급인 200만 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파이어 은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회고를 하는 거죠, 막. 맞습니다. 예, 근로하면서. 예.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도 미국 그냥 유튜브에 파이어를 쳐보시면은 네. 그 Retire Early라는 거 쳐보시면 매일 그 투자의 브이로그들이 올라와요. 미국인들이. 나 AT&T 사서 이번 달 배당 얼마 들어왔어? 그래서 미국 통신회사.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존슨앤존슨, 스타벅스 사서 얼마 들어왔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20년 전, 30년 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런 부동산에 좋은 아파트를 사놨으면 지금 다 누리시지만 저처럼 30대, 저 지금 30대 후반인데 30, 40대 저희들은 그런 기회가 지금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승부 볼 수 있는 거는 주식 또는 비트코인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변동이 크니까 또 깨질 수 있고 그럼 건전하게 제대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봤더니 배당주 투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고 뭐 워렌 버핏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주식은 배당 성장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뭐 좀 요즘 잘하는 것 같은데 분기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예를 들면 지급을 하는데 예. 매분기마다 배당금을 늘려가는 걸 배당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배당금이 늘어가는 거. 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2년 전에 제가 사놓고 지금도 들고 있는데 네. 2년 전에 배당을 주당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5천 원을 줬는데 정말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해줘서 2년이 지난 지금 10,000원을 준다. 2년 전에 5천 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 준다. 근데 난 여전히 주주다.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저는 지금 배당을 더 2배 이상 높게 받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그때 투자했던 시점이 5,000원에 시가 배당률이 2%였다면 지금은 주당 10,000원이니까 나는 가만히 들고 있으면 2배가 들었으니까 4%의 시가 배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주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배당을 늘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주식을 안 팔겠죠. 네. 그리고 빠지면 주식을 더 사서 주수를 늘려서 그렇죠. 정말 나중에 몇 년 뒤면 시가 배당률이 8% 10%까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잖아요. 네, 은행에 넣으면은 뭐 지금 1%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에 근데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많이 배당으로 가져가시고 네. 또 아시다시피 갑자기 분기마다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면 배당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경영 성과에 따라 주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매출이나 이런 헤게모니나 독점을 하고 있거나 1등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니까 꾸준한 매출 성장이 되면서 배당 성장을 같이 시켜줘요. 그리고 배당을 돈 니네 이만큼 벌었는데 왜 배당을 안 늘려줘? 하고 배당을 안 늘리면 네. 바로 주주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어떤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선진화돼 있고 최고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게 미국 주식의 장점이라 존슨앤존슨이나 코카콜라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주식을 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맨날 쓰는데 그쵸. 먹고. 근데 그 주식들이 50년 이상 배당 성장을 했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들이었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아, 원래는 버핏도 그럼 네. 배당 투자란 거네. 결국 그렇죠.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미국의 미국의 코카콜라 주주 할아버지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 시가배 내가 배당 수익률이 뭐 10 몇 %야 막 이런 자랑을 하시거든요. 니들은 지금 사봐야 뭐 2%지 나 15% 받아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농담 삼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말 건전화된 투자의 하나잖아요. 야, 그분들은 지금은 네. 이제 저희 주식 증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분들은 실물로 증권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요즘 전자주권을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고 팔지 않는 어떤 몸엔 유인을 주는 거니까 변동성이 미국은 상한가가 없어요. 네. 근데도 대형주들이 한국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낮다는 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장점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주 가치를 뭐 지금도 계속 늘려나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쫓아가려면 아직 멀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한국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하신 그렇죠.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성장성을 잘 모르겠다는 거면 배당만 꾸준히 해온 것만 보더라도 배당만 보고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해도 네. 실패한 투자는 아니고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근데 뭐 것들이네요. 예. 배당도 이제 물론 뭐 매출이 꾸준히 느는 걸 착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배당만 그렇죠. 놓고 또 매출이 줄거나 주가가 내려가는 주식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건 좀 그렇겠죠. 유념하셔야 되겠죠. 네. 야, 너무 재밌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네, 네. 1부 정리하고 2부 넘어갈 텐데 그래도 네. 1부 마무리에 좀 그래도 좀 확실한 정보라도 좀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네, 네. 지금 이제 VIP들 보통 컨설팅을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주식만 컨설팅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자산 부분들도 네. 보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고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소위 네. 말하는 이제 네. 강남 부자들, 네, 아니면 네. 저 VIP 부자들, 네. VVIP 네.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성향이 또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봤던 건 정말 예상했던 대로 네.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 사실 부동산 불패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시긴 하지만 네. 어쨌건 지금 이 부동산을 또 신규 투자하는 건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음. 이 현금을 어떻게 굴려야지? 네. 근데 보다 보니까 또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주식은 이건 해봐야 까먹기만 했었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셔서 물론 버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예, 보통 부자분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진득하게 갖고 가는데 네.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바이앤홀드 했을 때 이렇게 안 좋았던 경우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안전자산이 달러, 달러. 엔화, 그리고 미국의 국채, 네. 그리고 금, 네. 그리고 미국의 1등주들. 왜냐면 미국 강남에 있는 부자나 VIP 분들이 제가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저 같은 주변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또 굉장히 정보에 항상 앞서서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듣고 교류를 하고 다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세요. 왜 요즘에 팽이나 뭐 이런 뭐 이 메가 뭐 이런 미국의 대형 1등주들이 네. 내가 봐도 4차 산업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 이것들이 정말 좋고 내 아들내미만 봐도 아이폰 쓰고 다 귀에 콩나물 꽂고 다니던데 왜 너는 나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 라고 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얘기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솔루션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분들이 갖게 되는 건 결국은 딱 정해져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아예 성장하고 있는 압도적인 경제적인 해자, 그러니까 독점력을 갖고 있는 1등 기업들이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파벳, 구글이 알파벳이거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섹터별로도 보시면 월트 디즈니라든가 네. 뭐 스타벅스, 또 뭐 존슨앤존슨, 뭐 머크, 뭐 화이자, 뭐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국채 ETF라든가 금현물 추종하는 ETF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벌써 본인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 위주로 짜들여서 사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을 조정을 할 뿐이죠. 너무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4차 산업 1등주들은 조금 이익 실현 한 3분의 1이나 이 정도 하고 그걸로 아무래도 최근에 위험 자산이 올라가니까 안전 자산들이 또 약간 내려왔거든요. 네. 뭐 국채나 금 같은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씩 저점에서 좀 다시 더 사고 또 마침 오늘도 보면은 환율이 1,200원이 약간 깨지고 있는 또 시점이에요. 네네. 최근에 막 올라가다가 위험 자산 네. 올라가니까 그럼 이럴 땐 부자분들은 아니나다를까 아까도 연락이 오셨어요. 1,200원 깨졌는데 달러를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버는다고 하는 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관찰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매 순간의 결정에 모든 게 다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관심이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돈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부자분들의 특징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두 번째 실행력이죠. 실행력. 네, 정말 아시잖아요. 강남 아파트도 그냥 눈 감고 사신 분들은 지금도 아 너무 좋아 이러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샀을 걸. 예, 살 때 그때도 비쌌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도 네. 더 올라 그랬는데 네. 그게 최저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력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좀 빠져도 네. 혹시나 내가 산 시점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 고점 되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랑 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랑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자산이 있으니까 네. 사더라도 물려도 쉽게 말하면 물린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네. 좀 하락해도 추가로 좀 더 사면 되지라고 하는 접근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좀 과감한 투자가 되시는 것 같고 네. 결국 그랬던 기업들이 다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네. 뭐 부동산도 이쪽에서 보면은 정답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아닌 거듯이 결국 두 가지의 의견이 다 팽팽하지만 나는 된다라고 확신해서 베팅을 했을 때 되면은 가는 건데 결국은 그 실행력에 있어서 단연 앞서는 거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뭔가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고 서대 실천을 했을 때 네. 바로 받아들여서 일단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그때가 생각하지 뭐 이런 게 벌써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츠리고 아 이거 나는 좀 소심한데 이거 될까 안 될까 결국 거기서 물러나면은 나중에 또 저렇게 결국 올라갈 건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금도 보시면은요 명확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주식이 역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은 제일 좋으니까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분명히 빠질 시점이 올 텐데 지금 하여튼 최고가가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불과 2개월 전에 3월 달에 최저점일 때 맞아요. 예. 그때 정확한 차이가 뭔지 제가 또 느꼈어요. 개인분들은 그때 다 손절이에요. 미국 주식 1등주 아마존 구글도 다 손절하세요. 그렇게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도. 네. 근데 역으로 부자분들은 정말 평상시에 저한테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만큼의 돈을 입금하시더니 예. 이건 기회야. 나는 뭐 어차피 빠지더라도 1년 2년 들고 갈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종목만 잘 골라주세요. 근데 뭐 특별히 대단하게 고를 게 없거든요. 1등으로만 고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샀던 것들이 다 결국 지금 2달 만에 다 또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더 돈을 버는 구조로 계속 가요. 근데 그분들을 또 이거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부익부 빈익빈 막 이러시는데 어쨌건 소액으로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나마 좀 갈리는 게 개인분들 중에 손절하셨던 분들은 참 안타깝고 반대로 또 소액이지만 베팅을 하셨던 개미들도 의외로 많은 게 또 동학개미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네. 삼성전자만 사신 게 아니라 이번에 많이 낙폭과대였던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또 많이 사셔서 돈 번 분들도 꽤 많아요. 원래는 버핏이 네. 보잉주를 전량 다 매도해버렸잖아요. 보잉이 아니라 그 뭐 델타라든가 델타. 항공사들. 항공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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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네. 잘못된 투자를 했다라고 진짜 일부 그냥 개인한테 했었는데 그거 한국 네. 분들이 샀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네이버에만 찾아보셔도 나오는데 예. 최근에 3월, 4월 달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탑10 예탁 결정 기준을 보시면 예. 보잉, 델타 에어라인 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헤즈브로라고 하는 장난감 완구 업체 그리고 또 탑10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가장 많이 매수하셨던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메리어트라든가 힐튼, 그러니까 호텔 체인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고도 그 다음날 뭐 20%씩 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쵸. 근데 결국은 버티니까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린 이 시점이 지금 저점에서 최고 단기 고점을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보잉이나 델타 같은 미국의 대표 항공주들은 며칠 만에 지금 30%
심지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금 3일 만에 7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야, 그럼 그때 사셨던 좀 개인분들은 오늘 파셔도 대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델타 같은 항공사가 우리나라 치면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이죠. 아시아나. 근데 이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게 그럼 나 대한항공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물론 대한항공이 이번에 화물 어떤 그 매출 때문에 실적을 선방을 했다라고 제가 뉴스를 어제 봤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죠. 대한민국 항공사는 국내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일단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국내선 수요는 엄청 많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뭐 LA에서 저기 뉴욕 갈 때 그렇죠. 비행기 딱 안 타면 어떻게 가? 네. 못 잡고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완화를 하고 좀 봉쇄를 풀겠다 하니까 실제 예약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주식들이 억눌려 고점 대비 60-70%씩 빠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단기 랠리가 나오는데 네.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또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항상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 오르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의 팔자가 맞거든요. 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이런 사례가 있었다지 지금 네. 그걸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좀 추천 좀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도 괜찮은 주식들, 그다음에 또 배당주 좋은 것들,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예금을 드는 것들, 적금을 드는 것들은 이제 좀 무의미한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주식으로서 이렇게 네. 적립식으로 살만한 것들, 네, 네. 예, 보는 것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2부 때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